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에만 5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부양책,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불확실성만 참 커져가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나마 좀 그래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좀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증시가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고 네. 물론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1월 들면 이것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전망들이나 분석들이 있는데요. 좀 잘 견디면서 이번 달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는 투자 종목들과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 6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상승을 좀 이어갑니다만 그래도 빨간불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335포인트 선 0.2%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현재 1.9%대 상승, 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고점 부근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00선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부담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제조업 그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막상 막하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나인테크가 장중 7%까지 올랐습니다. 제일약품이 22%대 급등세 연출했고요. OCI가 8%, 유니슨이 10% 그리고 휴젤이 7%의 강세 기록을 했습니다. 나인테크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7%까지 올랐죠. LG전자와 손을 잡고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절반가량 반납했습니다. 3.13%의 상승 보여주면서 4,200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보톡스 관련주들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국내 최초로 중국에 보톡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안고 가고 있고요. 오늘까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서주고 있습니다. 휴젤은 현재 6%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9만 7천 원 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 안에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GS 리테일이 2%가 넘는 약세였고요. 로지시스가 7%, 호텔신라 우선주도 7%,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새롭게 입성한 바이브 컴퍼니가 17%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가라앉아 있었던 이 철강 업황이 조금씩 부활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철강 수요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오늘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2.27%의 하락세 21만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올해 3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거둬들면서 2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파란불 약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2%대 하락세 3만 3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막상의 나인테크부터 보겠습니다. LG전자와 손잡고 2차 전지 공급 계약 맺었는데요. 오늘 시점에서 진입 가능할런지요?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급등세가 좀 두 차례 좀 나왔었고요. 지난 이제 4월 22일에 이제 교보 7호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동사가 이제 그 2차 전지랑 그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가 좀 강세 흐름 나온 거는 그 LG 전자와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9월 달부터 그 LG 전자 쪽에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좀
전망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받고 나서 지금 41선에서의 그 반등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계약 금액은 대략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11.3% 되는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규모인데,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받는 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 모습이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을 홀딩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4,470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을 좀 더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4,9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차익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 매수 타이밍은 또 어제 그 저점을 형성하고서 반등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 금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인테크는 신규 진입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인테크 말고 다른 대응주 없을까요? 어제 이제 슬쩍 발표했던 삼성 SDI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이제 LG화학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LG화학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삼성 SDI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역시나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4분기에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만 해도 한 2,674억 나와서 분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15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배지수 순이익도 2,230억으로 그 전분기 대비해서 414%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그 EV용 중대리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유럽 쪽에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그 수익성을 높였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지금 그 폴리머 전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또 원형 전지 쪽도 지금 최근에 외형 성장과 마진이 잘 개선되면서 이 부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4분기에는 중대형 전지 쪽의 매출 증가폭이 55%에 달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4분기도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5세대 그 배터리가 이제 그 젠5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형 성장과 손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공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증설 물량들 대부분 이미 고객한테 수주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주가 이렇게 밀리는 그 조정 나왔을 때 편하게 매수하자 의견 드리겠고요. 현재가 42만 9천 원, 이 정도 43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바로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47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 목표가 주고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40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주로 삼성 SDI를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4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고요. 이 목표가 47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카 종목 포스코 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철강업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포스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딱 하루 빼고 19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매력 있을까요? 이제 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627억, 6,627억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298%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4,700억대였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22만 5,500원까지 급등세가 나와 있고, 최근에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아래 구간, 정확히 하면 19만 8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1차 21만 원, 2차 22만 원 목표가를 지금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지금 주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3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것은 주가에 반영됐고, 이제 앞으로 4분기를 봐야 되는데, 3분기 때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정비가 절감되면서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철강 수요뿐만 아니라 자회사 포스코 에너지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수익도 다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떤 철강주 종목들이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일 거라서 같아서 지금 매수는 가능한 구간에는 있는데 수익률을 높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전고점 22만 5천 원 여기 이제 돌파 여부 정도 체크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매수 가능하지만 수익률 높게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관점이시네요. 22만 원 목표가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S 리테일 볼게요.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번 주 내내 하락하고 있고요. 언제쯤 진입 가능할까요? 요거는 좀 그 GS 리테일은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호텔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좀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9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감소를 했는데 올해 3분기에 정상 가지고 있는 그 파른가스 호텔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8%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한 18억 정도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타격을 줬고 편의점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정부의 그 지원금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매출은 한 3.3%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9.8%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장마가 올해 좀 길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하절기에는 주로 이제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소를 해서 좀 실적 타격을 입었고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그 등교가 많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그런 주변 상권들의 매출이 부진해서 3분기 실적 타격이 입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면서 등교 일수 확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지만 아직은 지금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편의점주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바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접근 자제하자, 접근 금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조금 더 지켜보자 접근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